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잘 나가는 증권맨들에게 시황을 듣는 시간인데요. 잠깐 지수함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오늘도 이제 오르긴 하지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60포인트가 올랐어요. 요즘 60포인트, 70포인트 오르내리고 내리는 일이 예사이고요. 코스피 대형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네이버도 오늘 급등세고요.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라는 게 지수에서 나타납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할 얘기는 많은데요. 일단 준비한 키워드로 시장을 좀 읽고 마지막에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영 차장님이 주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어제 사실 주가가 우리가 급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1월 수출 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어제 힘을 실어줬는데요. 1월에 수출이 잘 됐는데 뭐가 잘 팔려 나갔는지를 보면 시장에서 섹터에 답이 있다 이런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급등세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중국의 15금리. 그러니까 이제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좀 안정됐나요? 오늘도 중국 쪽의 인민은행 쪽에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그 15금리가 안정을 찾을 거라는 심리 때문에 어제와 오늘 마찬가지이고요. 최근에 유동성을 한 3, 4일 정도 쥐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굉장히 급락세가 나왔지만 15금리 관련된 안정세를 찾으면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보고 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필두로 한 오늘 화학업종 그리고 일부 엔터미디어 업종까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40개월 만에 2달 연속 10% 증가율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효자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이 주도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월 수출이 4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면서 이례적으로 그 영업 일수로 따진다면 상당히 좋은 지표로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품목별로 말씀드렸던 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서버 구축 수요가 계속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된 품목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와 컴퓨터가 이끌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생산 시설에도 발생한 정전 때문에 디램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근 1분기 들어서 디램 공급이 고정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논의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동차도 지금 그 40% 이상 급증을 1월달에 했습니다. 전월 마이너스 4.4%의 일시적 부진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록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나 EU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플러스 8.6%로 약 2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랐지만 저평가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 효성 TNC, 그다음에 금호 석유 필두로 해서 롯데케미칼 등 화학업종이 상당히 좋고요. 코롱 인더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저평가 분석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포장재라든지 가전 수요가 증가하면서 합성 수지 단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 라텍스라는 이런 부분도 수출이나 이건 수익 관련된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빠지면서 오히려 스프레드가 늘어나고 있고 과거 대비 이제 캐파가 2배 이상 증설되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나 이익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피어 대비 효성 TNC나 그다음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글로벌 2, 3위 업체와 더불어서는 밸류에이션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도 높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 부분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뚫고 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진국 소득 개선이나 백신 접종이 한국 수출세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아마 약 4월에서 한 5월 정도까지는 이런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주도 흐름들은 결국은 차화전 혹은 차화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수출 지표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MLCC이군요. 네, MLCC 삼성전기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일본 업체에 주문이 몰리고 있다. 이 말은 업황이 계속 좋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일본 무라타라는 업종이 종목이 있는데 이게 무라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그 회계 분기가 조금 달라서 이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20년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1위 업체인데요. MLCC 관련해서 10월 26일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10.3%와 35.1% 상향 조정을 컨센서스를 했습니다. 이 가이던스를 굉장히 높게 하반기 가이던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약 31%나 또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을
포함한 IT기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전장, 그러니까 자동차용 MLCC가 상당히 수요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무라타 같은 경우는 MLCC 4분기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약 14.5% 하회하는 수준의 컨센서스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애플의 출하량 확대 추세가 다소 3월 이후에 다소 감소할 추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화권 업체들의 재고 조정을 이제 조금은 감안한 가이던스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무라타의 가이던스가 과거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3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이고요.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또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장 수요 회복 때문에 2월 춘절 전후로 대만의 MLCC 관련된 부분에서 대만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매출이 늘면서 가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출액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무라타의 MLCC 신규 주목은 약 2천억 엔 정도로 되고 있으면서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1,358억 엔 정도로 전년비 46%나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국내 관련 업체인 삼성전기라든지 사막콘덴서, 아모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MLCC 결국 여기도 이제 뭐 차화전에 이제 IT 쪽에 들어가는 거죠. 삼성 전기를 필두로 해서 사막 콘덴서, 아모텍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시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좀 약한데요. 미국의 게임스톱 공매도 이슈로 이제 국내 관련주들이 이제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뭐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수급상은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국내에 미치는 영향 좀 알려주세요. 네, 게임스톱 관련된 소동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매도 수량은 8%밖에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게임스톱 증거금을 지금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지금 버티고 있고 그렇게 많이 급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인 SEC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레딧과 그다음에 로빈후드 등이 타겟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은 조사에 들어가서 높기 때문에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금 공매도 비중이 높은 주식을 추가 타깃으로 삼다는 루머가 있는데 다만 공매도 비중은 전체 시총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합니다. 0.001%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흔들기는 단기적인 이슈로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니까 크레딧 지표들이 그 지금 급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이 안도를 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피 하락폭이 지난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3%나 빠졌지만 글로벌 증시가 또 모두 급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슈를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15금리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펀더멘탈리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 4일 정도 시장의 예상과 달리 중국 인민은행이 대규모로 지금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15금리 관련해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중국발 긴축 관련된 이슈가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 이틀 동안 다시 유동성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15금리가 3% 초중반까지 올라왔던 금리가 2%대 초중반까지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면서 다시 시장의 안정을 찾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춘절 이후까지 유동성 공급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계적인 15금리 관련된 변수도 다소 안정을 찾을 걸로 봅니다. 인민은행 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긴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11월 이후에 부실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12월에 중국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시장 안정을 찾기 위한 자금 회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을 흔들 변수는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리 쇼크 등으로 지수가 급락하는 경우에는 과거 고점 대비 약 9%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이라면 지금 2,900포인트 정도가 바닥권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빅스 지수를 감안한다면 아마 빅스 지수가 33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극단적으로 빠질 때는 그 편차 관련해서 극단적으로 40포인트 정도까지 빅스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코스피 기준은 한 2,850 정도가 진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2,900 언저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바닥권이 깊지는 않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관심 섹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할까요? 네.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2월은 이제 기반영된 그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네. 실제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공백 기간을 볼 수 있겠고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쉬는 구간이 꽤 많습니다. 그 정도 끼어 있고 중국도 춘절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따라서 이제 2월은 다소 잡음이 나올 수 있고 3월에 바이든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좀 더 구체화될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모멘텀 공백기의 일부 노이즈가 게임스탑 노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15금리 노이즈가 지금은 약간 작용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014년 7월에 옐런이 이야기했던 바이오라든지 소셜 미디어 관련된 발언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좀 출렁였는데요. 그때도 단기 조정의 재료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역사상 가장 강했던 두 분의 강사장에서도 61선 플레이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강세장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격 조정이 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관련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지지 라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수출 소비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백신 CMO 등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3개월 추정치 실적 변화율도 굉장히 유리한 업종이니까 관심을 해서 슬림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제 앞서 말씀은 이제 2차 전지 화학 쪽에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백신 CMO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 매니저 듣는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